오늘은 뻐꾸기 자식에 대한 충격적인 통계와 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거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뻐꾸기 자식, 즉 친자가 아닌 경우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나? 1%일까? 3%, 5%일까?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길 바란다. 선택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먼저 2023년 3월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 위자료는 고작 1,500만 원이다. 참 어이가 없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수준인가 싶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가정법원에 접수된 친생자 관계 확인이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 건수는 연간 약 5,000건 정도라고 한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친생부인의 소송이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안 뒤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뜻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이와 관련된 통계로 들어가 보자. 사법연감 통계 자료를 보면 친생자 관계 확인과 친생부인의 청구 건수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기록되고 있다. 2014년에는 약 5,200건, 2023년에는 약 4,100건으로 약간 줄어들기는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송 건수와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동안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4년에는 43만 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20만 명이나 줄었다. 출생아 수는 이렇게 급감했지만 소송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이제 계산을 해보자. 해당 연도 출생아 수 대비 소송 건수를 비율로 계산하면 2014년에는 1.2%, 2020년에는 1.51%, 그리고 2023년에는 3.8%에 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출생아 100명 중 거의 4명이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즉 한반에 20명 중 하나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아무리 한국이 엉망이라도 0.5%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은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포기한 경우나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내 추정으로는 2%를 충분히 넘길 수도 있다. 한마디로 출생아 100명 중 4명 이상이 뻐꾸기 자식이라는 뜻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과거에 방송국에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친자 확인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남녀가 함께 답변했는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높았고 그냥 두자는 의견은 37.2%에 불과했다. 남자들이라면 그대로 두자고 답했을 가능성이 크고 여자들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확인은 자신의 권리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 심지어 친자 확인에 대한 요구를 하면 개거품을 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반응을 보면 더 의심스러워지지 않겠는가? 떳떳하다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 알 수 있다. 뻐꾸기 자식의 비율이 2%에 육박하고 자유연애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이나 자녀, 출산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쪽은 항상 준비되지 않은 남성들일 가능성이 크다. 조심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